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시댁 때문에 힘들어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저도 몰랐던 우리 멋진 부모님 덕에 시댁에 복수할 수 있었던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기 때부터 돈에 대한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워낙 검소하셨고 겸손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숙여야 된다며 그 가르침으로 저 역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서 어느덧 30살이 넘었지만 남들은 하나씩 있는 명품도 없었고 옷도 정말 필요한 만큼만 사서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죠. 남자 역시 검소하여 우리 둘은 정말 천생연분인 듯 잘 지냈습니다. 남자는 한 달 생활비를 정해놓고 생활을 했으며 남들이 보기엔 없어 보일 만큼 데이트는 소박했지만 우리 둘은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은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존재하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들 했습니다. 생각하는 가치관과 생활도 비슷하다고 느낀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사드리러 방문한 남자친구를 본 부모님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성실한 청년이 있냐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가려고 차에 탔는데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랑 여동생은 나랑 조금 달라? 그래도 놀라지마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허세가 조금 있어. 어차피 같이 살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소리에도 한기로 흘려 걱정하듯 말했습니다.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예비 시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와, 여기 앉아요? 하며 말씀해 주셨고 잠시 후 나온 예비 시누이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잠시 마트에 다녀온다고 나갔고 혼자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주방으로 둘이 들어가더니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는 안 들렸지만 옷이 왜 저래? 저런 가방은 어디서 파는 거야? 하는 등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나이 여성분들이라면 명품이 하나씩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차와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중 예비 어머님은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고? 자가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을 처음 만나 놀라웠습니다. 아버님은 자그마한 일을 하시고요. 어머님은 가정주부세요. 그리고 집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서 자가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작은 일? 어떤 일인데? 뭐 장사하시는 거니? 라고 물으셨고 그쵸, 사업이니까 장사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사가 그래도 잘 되나 보다. 어머니가 가정주부로 계신 거 보니. 라고 물으시어.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하신 거라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뭘 하는지 모르는 딸이 어딨니?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니? 라고 물으시어 남자친구는 대출받아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저를 보시며 그럼 혼수는 너가 준비하는 거니? 물으셨습니다. 아, 그건 아직 오빠랑 이야기를 안 해봐서요.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스스로 해보려고요. 라고 말하니 사업한다더니 그냥 동네 장사이신가 보다. 딸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 보니 김 빠진 듯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오빠네 집안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 그냥. 네,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혼자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됐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당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고 양쪽 집안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입고 갈 옷을 사드린다고 해도 괜찮다 하시며 가지고 계신 10년도 더 된 정장을 입고 나가셨습니다. 반대로 예비 시댁 식구들은 명품으로 휘감고 나왔습니다.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진짜 휘황찬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취직했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원피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잠시 화장실 갔다가 입구에서 만난 예비 시누이는 언니는 그런 옷밖에 없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소중하고 예쁜 옷인데 이상해요? 라고 답하니 아니요. 매번 볼 때마다 옷들이 요즘 옷 같지 않고 뭐랄까 신기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뒤에서 듣던 남자친구는 옷이 뭐가 중요해? 명품만 입는다고 사람이 명품 되는 건 아니야. 정신 좀 차려.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시누이는 오빠는 뭔 말을 그렇게 하냐?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남자친구 말 한마디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로 돌아가 식구들과 대화를 오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예비 어머님은 사돈댁은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가게 이름이 뭐예요? 친구들이랑 한번 방문할게요. 라고 말씀하셨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가게요? 아, 음식을 파는 가게가 아니에요. 집에선 사업 이야기를 잘 안 하니 제 딸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이 작습니다.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어머님은 그렇게 작은 걸 몇십 년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집은 자갈해서 생활이 가능하신가 봐요. 라고 말씀하시어 아버님은 네, 뭐 그렇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질문한 것 치고 너무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모두 끝내고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가 너무 직설적이라 부모님이 기분 나쁘셨을 것 같다며 사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내심 속상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결혼 준비를 했고 저희 부모님은 소박한 결혼식을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커플 역시 그런 결혼식을 선호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댁에서는 반대했습니다. 한 번 하는 결혼식 누구보다 화려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믿고 맡겨달라는 설득 끝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저희는 동네의 작은 결혼식장을 빌려서 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예비 어머님과 시누이는 친척들이랑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며 창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수와 예물에 대해서는 일체하지 않기로 했으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카톡과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엄마에게 말씀드리니 그렇게 원하면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 해줄 거면 처음부터 해주면 좀 좋니? 우리가 해달라고 징징대야 해주고 넌 시작이 글러먹었다.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양가 어머님 한복을 맞추러 갔을 때도 두 분이 같은 패턴으로 해야 이쁘다고 담당자가 추천해 주었지만 시어머님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화려하고 비싼 거에만 집착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분이 같이 서 있는데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엄마도 저걸로 바꾸자고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하루 입을 건데 뭐, 난 괜찮아. 그리고 나는 화려한 거 안 어울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혼 당일,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이 서 계시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비교된다. 한쪽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냐, 보기 불편하다 등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상한 마음이지만 하루니까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혼집으로 들어가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러 가자 하여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주차를 한다고 먼저 올라가 있으라 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온지 모르셨나 봅니다. 주방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님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새언니 무슨 옷 입고 올까? 나도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걘 똑같은 옷만 입는 것 같더라. 서로 호호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옷이랑 가방이 없는 게 말이 돼? 내 주변에서는 본 적도 없어. 명품 하나 없고 후줄근하게 입는 사람. 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야, 상견례 때 못 봤냐? 그 집 사람들 옷 입은 꼬라지 좀 봐라. 뭘 보고 배웠겠니? 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계속 듣기 힘들어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고 둘은 엄마야 하면서 화들짝 놀래며 너는 소리도 없이 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은 서로 쳐다보며 들은 거 아냐?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후식으로 먹을 과일과 간식거리를 식탁에 올려놓는데 고작 이거 사오려고 그렇게 늦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저희 약속 시간에 맞춰 왔는데요. 라고 말하니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 도우면 좀 좋아. 너는 그렇게 센스가 없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시간 맞춰 올게요. 라고 답하면서 상을 차리는 걸 같이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언니, 그 옷은 어디서 산 거예요? 물었고 아, 이거 친구가 안 입는다고 줬어요. 라고 하니 어쩐지 주워 입은 것 같더라. 언니도 그러지 말고 옷 좀 제대로 차려입어요. 가방도 좀 사고 오빠가 안 사줘요? 가방이랑 옷 욕심이 저는 없어서요. 라고 말하니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너 혼자 살 땐 상관없지만 지금은 우리 집 며느리잖아. 내 아들이 밖에서 너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옷 살 돈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니? 돈 벌어서 죽을 때 가져갈 거니?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들으니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뭘 이런 일로 울어요? 누가 보면 우리가 엄청 뭐라 했는 줄 알겠네. 저 안 입는 옷 많아요. 오늘 갈 때 싸드릴게요. 지금 입은 건 당장 버리고. 제 옷 입어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집에 옷 많아요. 라고 말하니 너는 준다고 할 때 가져가서 입어라. 너가 어디서 그런 좋은 옷들 입어보겠니? 옆에서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더 미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시누이가 나왔고 언니, 이거 가져가요? 라며 옷가지와 가방을 건넸습니다. 누가 봐도 버리는 옷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웬 옷이야? 라고 물었고 아, 내가 안 입는 옷인데 언니 이쁠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돌아서는데 남편은 공짠데 가져가자. 뭔 일이냐? 네가 언니를 다 챙기고 의아한 듯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 라며 얄밉게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걸 왜 가져와? 짜증나 말했고 왜 자기한테 이쁠 것 같아서 줬다잖아. 새로운 옷 입으면 좋지 뭐.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와 옷들을 보니 얼룩은 물론이고 찢어지고 상한 옷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옷들도 있었지만 입고 싶지 않아 모조리 쓰레기통으로 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만나 수다를 떨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저보다 더 화내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말하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속상하게 라고 이야기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조만간 여자들끼리 식사 자리를 마련하자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 뒤 아가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와 엄마 이렇게 넷이서 식사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초대했고 시누이는 여기 엄청 비싼 곳이잖아요. 와보고 싶었는데 이런 곳도 아세요? 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요. 여기 자주 와요. 라고 이야기하니 시어머님은 언제요? 꿈에요? 둘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말도 기분이 나빴고 우린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1층에 있던 건물 관리 직원이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엄마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아해 쳐다보았고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셨어요? 요즘 제가 바빠서 뜸했죠.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업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라고 물으셨고 아, 오늘은 사돈이랑 식사 좀 하려고요.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고 가세요. 직원은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님은 잘 아시는 사이인가 봐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네, 좀 알아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 메인 셰프가 와서 엄마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네요.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요리가 어째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둘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번에 코로나라고 월세도 할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물 세입자들이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에 도우면서 사는 거죠. 바쁘실 텐데 가서 일 보세요. 엄마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토끼눈이 된 시누이는 사돈 어른, 이 건물 주인이세요? 라고 물었고 엄마는 네, 작은 건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다음엔 다른 곳에 있는 식당으로 모실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부자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어 놀라며 엄마, 정말? 나도 몰랐는데? 라고 말하니 그걸 뭐 하나하나 말해. 얼른 식사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둘의 눈빛은 달라져. 와, 여기 근처에 회사 많잖아. 카페 하면 대박이겠다. 아가씨는 신난 듯 말했고 시어머님도 그러게 너 바리스타 자격증 있지 않냐? 우리 딸이 하면 딱이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여기 공실 하나 있던데 우리 딸 카페하게 빌려주면 안 돼요?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네? 어쩌죠? 제 건물엔 돈 있다고 못 들어와요? 저는 사람을 보는 편인데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해요. 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왜요? 제가 어때서요? 라고 시누이가 말하니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러면 손님도 그렇게 보면서 대하겠죠? 주인이 그런 생각인데 가게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은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자리에서 얼른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과 아가씨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굽신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왜 저번에 갔던 건물에서 카페 하고 싶은데 언니가 사돈어른한테 잘 좀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가식적인 말투에 표정이 굳었고 제가 왜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부동산 가보세요. 라고 말하니 옆에 있던 어머님은 너는 가족이면 그냥 하게도 해주는데 모질다 모질어 라며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님, 제 건물도 아니고 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너 거 아니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지 정말이지 역겨웠습니다. 아참, 아직 남편한텐 이야기 안 했는데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두 분이서 저 무시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도 알고 계시고요. 엄마가 그러는데 뭐 같은 집안에서 당장 나오라고 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당황하며 시어머니는 아가야, 아니다. 오해야 오해. 내 딸년이 못 배우고 멍청해서 그래. 당장 사과하지 못해? 옆에 있던 아가씨 등짝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전 모르겠네요.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가니 남편이 당황한 듯 엄마가 이혼 못하게 잡으라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일을 말해줬고 남편은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한 뒤 잠시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어딜 가나 했더니 저희 부모님을 찾아간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저딴 집안에서 바르게 자라줘서 고맙네. 다신 내 딸 힘들게 하지 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시댁으로 찾아가서 난리쳤고 둘은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시댁에 가면 사장님 대하듯 깍듯하게 저를 대해줬고 아가씨는 가끔씩 카페 이야기를 하지만 어림도 없다고 저는 말을 합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우리를 불러 이제는 나이가 들어 힘드니 건물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장인 장모님이 일구신 건데 숟가락만 올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시댁 복은 없었지만 남편 복은 있다고 생각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